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문제 준비했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다뤄보는 평가원 기출문제예요. 네, 그 중에 수학 1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의외로 높은 오답률.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문제는 아주 간단한데 문제가 얘 때문이거든요. 얘 보고 이제 당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수가 아니네? 나 저거 모르는데? 이러시면 이제 안 되고,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리고 개념 공부를 잘 해놓으면요, 이제는요, 그냥 당황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풀립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수학을 다룰 때는요, 기본에 충실한 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교과 개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실전 개념 있잖아요.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뭐 교과 개념 따로 있고 뭐 실전 개념 따로 있으면은 뭐 얘 모르면은 못 풀고 그러나? 아니잖아요. 교과 개념으로부터 유도된 게 실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실전 개념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과 개념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우선은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막 대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학함수를 다루는 문제로 준비를 했어요. 우선은 제가 총 몇 가지 풀이를 준비했냐, 이제 3가지 풀이를 준비했거든요.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굉장히 이제 발상적인 풀이입니다. 근데 막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 생각 막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발상적인 풀이고, 두 번째는요,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에요. 얘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교과 개념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죠.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은 약간 조금 옛날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발상이 있으니까 그게 대조적인 게 있어야겠죠. 기본에 충실함. 이렇게 3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풀이는 발상이 약간 들어간 풀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풀이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입니다. 우선 문제를 봤어요.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상수값이죠. 얘 하나의 상수입니다. 얘 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값의 범위가 저렇대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코사인과 사인끼리 비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동치 변형을 시켜주겠다. 한마디로 사인 모양이 아닌 코사인 모양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약간 발상적이라는 거고요. 뭐 발상적이지 않다고 느껴졌으면 유감입니다. 자, 그러면요,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코사인 사인 관계에서는요, 뭐가 성립하냐면요, 자, 사인 7분의 파이를 곧바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로 고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시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문제를 다시 써보면 코사인 x and 코사인 2분의 파이,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은 14분의 5파이 나오나요? 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자, 저희는 저 상태에서 바로 답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겁니다. 역시. 자, 코사인 그래프는요, 뭐 대충 이렇게 되겠고요. 너무 대충 그렸나? 이렇게 와서 손이 떨려요. 그래프 그리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자,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요, 0에서 2파이까지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얇은 펜으로다가 저 14분의 5파이는요, 그거는 14분의 7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대충 여기쯤이다 하면은 여기쯤이다 하면 그 7분의 파이는 한 여기쯤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상수 값을 딱 그어준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14분의 5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우선요 이 값이 그럼 뭐가 된다는 걸까요? 네, 14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부등식이니까 저희가 보는 범위는 요 범위입니다. 지금 칠하고 있는 범위거든요. 요 범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범위를 봐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범위는 요 범위이기 때문에 요 범위를 따기 위해선 요 값과 요 값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파이를 기준으로 얘는 0 이만큼 갖고 얘는 뒤에서 이만큼 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되냐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 계산해 주면요 14분의 23파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되냐 저 조건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7분의 9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풀이를 마쳤어요. 자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각변환을 발상을 쳐서 풀어준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풀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 것 같고 두 번째 풀이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약간 다양한 풀이를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게 되면요 단위원을 이용한 풀인데요. 단위원은요 반지름이 1인 원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면 삼각함수는요 애초에 단위원으로부터 탄생된 함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삼각함수와 단위원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약간 쓸데없는 말이었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사인 7분의 파이가 어디쯤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는 이 친구가 4분의 파이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얇은 조금 더 한 이쯤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무슨 콤마 사인 14분의 14분의 이렇게 왜 나와 자꾸 7분의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요 얘를 잠깐 우리가 이 친구 이제 코사인 7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얘를 잠깐 C라고 둡시다. 상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건 코사인 X와 지금 사인 7분의 파이니까 얘를 X값의 그 모양으로 이동을 시켜주려면요 한 여기쯤에서 같은 모양으로 여기쯤에 와서 이렇게 와주시게 되면 여기는 yx 대칭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자 그걸 떠나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여기를 딱 갈라서 코사인 x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초선을 여기라고 잡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에 맞닿는 부분은 동경이 여기를 떼죠. 그쵸? 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요 각은 2분의 파이에서 즉 90도에서 그러니까 얘가 총 90도인데 여기가 그 중에서 얘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분의 파이만큼 얘가 7분의 파이 왜냐면 그
아시겠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각을 저 동경을 구하기 위해서 저 각을 구하기 위해선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 두 번째로 저 코사인 x에 닿는 게 언제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시각화를 위해서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쑥 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 각은 뭘까요? 자, 다시 사라지네.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뭘까요? 자, 한마디로 여기서 이만큼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요 그냥 2파이에서 얘만큼을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각 얘가 첫 번째 and 얘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각은 2파이에서 얘만큼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얘가 계산해 보시면 14분의 5파이가 나오는데 그걸 또 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뺐더니 14분의 23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범위가 최종적으로 14분의 5파이 x 14분의 23파이 해가지고 빼면 14분의 18파이. 네, 문제에서 이거 빼라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곧 7분의 9파이. 자,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였는데요. 솔직히 요즘 익혀둘 필요가 그리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이치수능 킬러가 왠지 삼각함수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원으로 이용하는 풀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풀이 마지막 풀인데요. 근데 뭐 이거가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푸나 싶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기본에 충실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왜 기본에 충실하냐? 발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어떠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을 때 공통수학 원에서부터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저희가 x제곱이 25라는 방정식이 있다 해봅시다. 그럼 저희가 이거를 y는 x제곱과 y는 25의 교점, 상수함수와 이차함수의 교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그냥 그 자체로 순수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함수와 상수의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발상적이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거죠.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풀어왔잖아요. 공통수학 원에서 방부등식을 풀 때. 그럼 함수와 상수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요, y는 코사인 x가 있고요. y는 아마 좀 잡음이 심할 수도 있어요. 이거요. 조금 많이 죄송합니다. 자, 사인 7분의 파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 아까 x제곱 25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5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에 충실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x 그려볼게요. 그냥 코사인 x 하나 그려놓고 재활용할 걸 그랬나? 근데 뭐 그린다 좀 크게 그립시다. 저 곡선 못 그리는 저희 병이 있어가지고 네, 아주 잘 나왔어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그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코사인 x거든요. y는 코사인 x.
그 다음에 이 사인 함수를 약간 이제 희미하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사인 x, 그러니까 제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인 함수의 개형만 대충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르고 이번에 보라색으로, 검은색으로 가볼까요? 빨간색 아니다, 보라색으로 가봅시다. 예를요, 사인 함수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제가 또 사인 함수를 조금 잘 그려요.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 자 그러면요, 저희가 7분의 파이가 도대체 어딜까를 봐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4분의 파이라 하면은 여기가 7분의 파이가 되겠죠. 7분의 파이. 그러면요, 이게 저희가 7분의 파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사인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상수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y는 사인 7분의 파이.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작게 표시를 해줍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까 뭐라 했죠? 2분의 파이라 했죠. 그러면요, 저희가 여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2분의 파이 선택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쪽에 x값과 이쪽에 x값을 알려면 먼저 여기부터 알려고 알파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7분의 파이 절반, 얘가 절반 때렸더니 2분의 파이다. 양변에 2 곱해주셔서 알파 더하기 7분의 파이는 파이다. 뭔가 이상한데? 둘이 더하고 일어났더니, 이거 파이가 돼야 되죠? 이거 실수 조심하시고. 자, 알파 더하기 파이, 얘가 2파이다. 알파는 뭐지? 이거 왜 이상하다 했다. 약간 조금 아주 바보 같은 말을 했네요. 4분의 파이죠. 어쩐지. 자, 4분의 파이. 둘이 합해서 일어났더니 4분의 파이다. 그러면요, 7분의 파이 더하기, 좀 졸려서 알파는 2분의 파이,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 그 후의 계산 과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알파가 14분의 5파이, 베타가 14분의 23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풀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출문제를 다룰 때, 아니면 개념을 배울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다양한 방법 익혀두시길 권장을 드려요. 왜냐? 실전에서 마주쳤을 때 뭘 써야 될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하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풀 때 그 본인이 가진 다양한 무기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익혀두시는 걸 권장드린다, 이 말하기 위해서 이 문제 준비했고, 그리고 풀이를 하실 때 이제 개념적으로 기본에 충실하여서 푸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셔라.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